제가 이제 소액으로 뭐 투자하는 것들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뭐 저도 그렇고 뭐 제 주위 분들 중에 다주택자 다주택자 굉장히 많거든요. 그 다주택자라면 이렇게 돈 버세요.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사실 주택 투자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게 일단은 취등록세 중과가 있죠.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이랑 기본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일단 이제 전세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 주택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또 법인 투자하신 분들도 음,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세요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매도를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조금 자금을 들고 있었을 때 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. 뭐 제 주위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그리고 뭐 경매로 아파트 낙찰을 받아서 뭐 단기 매도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들 이제 제 주위 분들도 보면은 취등록세 중과 배제를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, 근데 이게 뭐 저는 그래요. 너무 정책적인 거에 휘둘리지 말아라. 그거 아니어도 좀 이것저것 도전을 해봐라.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뭐 제가 하는 거 중에 현금 흐름도 그렇고 뭐 자산 증식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에어비앤비, 예, 농어촌 민박업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. 이게 현금 흐름도 잘 나오는데 이게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으로 많이 하거든요. 그럼 이제 토지가 있잖아요. 토지에 시세 상승이 있어요. 그럼 이게 입지 좋은 곳에다가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두 번째로 토지 투자.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죠. 왜 제가 토지 얘기를 계속 얘기하냐? 토지는 취등세 중과 없죠. 단일세율이죠. 뭐 농지랑 대지랑 약간 다르지만은 뭐 3.4%, 4.6%이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뭐 아파트를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 다주택자 분들이 뭐 공시지가 1억이야 빼고 뭐 취등록세를 뭐 12%, 13%씩 내실 일은 없고요.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하기에도 여러 가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예, 이 영상을 보시는 다주택자 분들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현금 흐름이랑 자산 증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농어촌 민박업, 에어비앤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펜션이거든요. 예,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도 잘 나오고요. 소액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토지의 시세 상승도 있다 보니까 추천을 하고 근데 이제 토지를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임장도 가야 되고 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많죠. 그래서 저는 토지 투자도 좀 해놓으라고 하고 이거를 또 약간 소액 지분 경매 네, 이런 것도 좀 하라고 하죠.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토지만 알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. 농어촌 민박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소액으로 지분 경매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농어촌 민박업을 하면서 현금 흐름도 만들고 3년 뒤, 5년 뒤에 있으면은 또 토지의 시세 상승도 꽤 많이 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 세종포천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라든가 이렇게 IC가 생길 만한 위치에 어, 운영을 내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시면은 나는 이제 꾸준히 현금 흐름도 벌고 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지가 상승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좀 다주택자 분들은 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도 하고 현장 임장도 가고 그리고 소액으로라도 매수를 하라고 추천드립니다.
결론적으로는 이제 갭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좀 다주택자분들이 예전에도 제 주위 지인들 보면은 현금 흐름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. 저는 이제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좀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었었거든요. 네, 그냥 만들었었는데 이게 나중 돼서 하락장이 오면서 제 주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기 시작했고 저는 하락장이 오기 전부터 토지 투자를 계속 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토지 투자를 계속 얘기를 했어도 아무도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. 계속 갭 투자를 해서 뭐 사팔사팔하고 뭐 분양권 하고 그렇게 한다고.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현금 흐름이랑 자산 증식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에어비앤비나 농어촌 민박업 이런 것도 토지 투자도 소액 지분 경매도 이런 것도 계속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금 흐름 자산 증식까지 같이 잡을 수 있지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저는 행동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어비앤비가 약간 규제 아닌 규제가 지금 이제 올해 10월부터 생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예전부터 제 뭐 지인들이나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는 했으면은 지금 별로 걱정이 없는 거고요. 누군가는 안 했으면은 지금 또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겠죠.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현금 흐름이란 자산 증식 다 하셔야 되는 거고 다주택자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. 새로운 주택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만만치 않다. 그러면 이거를 취등록세 중과를 풀어주는 일 많이 고민을 할 때 저라면은 좀 다른 분야도 이참에 해보겠다. 예. 뭐 외국인 도시민박업 매물이 없다고 하시는데 에어비앤비는 외도민만 있는 게 아니고 농어촌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시도를 해 보셔야겠죠. 예. 누군가는 시도를 하고 2025년에 누군가는 또 계속 공부만 하겠죠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행동을 할 겁니다. 어떤 분이 조금은 더 잘 될지 그거는 나중에 또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저도 수강생분들이 낙찰을 받고 있고 뭐 이제 현금 흐름도 만들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저도 계속 공유를 하고 저 또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꾸준히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세요. 네. 당장에 조금만 하는 거는 당장에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합니다. 그거를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, 제가 계속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. 네,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